제 이름은 추구미. 저는 부모님한테 학대받으며 자랐습니다. 제가 9살 때 다정했던 아빠가 돌아가시자마자 엄마는 곧바로 다른 사람과 재혼했습니다. 1년 후 엄마와 새아버지 사이에 동생이 생겼고 그때부터 넷이 함께 살게 됐습니다. 원래도 저를 싫어했던 엄마는 제가 좀 더 크자 동생만 예뻐했고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새아버지도 피 한 방울 안 섞인 저를 받아주진 않았습니다. 저 아빠 부탁이 있는데요. 야, 아빠라고 부르지 말라고 했잖아. 그럼 뭐라고 불러요? 거참 시끄럽네. 나한테 말을 안 걸면 되잖아. 죄송해요. 알았으면 저리 가. 뭔데? 저 다음 달까지 학교 급식비를 내야 하는데. 뭐? 네 양육비는 절대 못 내준다고 요시코한테도 말해놨는데? 엄마도 이제 돈 못 준다고 필요하면 아빠한테 받으래요. 니네 엄마가? 근데 나도 못 줘. 아니, 안 줘. 네? 그치만 난 너랑 상관없는 사람이잖아. 남남이라고. 왜 저는 가족이 아닌데요? 너랑 나는 혈연이 아니니까 당연하지. 그치만 저희 엄마랑 결혼하셨잖아요. 내가 알바야? 니네 엄마랑 결혼은 했지만 너랑 가족이 되겠다고는 안 했어. 그럴 수가. 그럼 저는 어떡해요? 그건 스스로 생각해라.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잖아. 아직 4학년인데요. 아무튼 난 너랑 상관없는 사람이야. 애초에 난 애를 싫어하기도 하고. 켄토는 엄청 예뻐하시잖아요. 내 아들은 예외지. 넌 얼굴도 모르는 딴 놈 자식이고 사실 기분 나빠서 같이 살고 싶지도 않았어. 저만 참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저도 하고 싶은 일이 많은데. 뭐? 음식이랑 살집 마련해주는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해라. 그럼 급식비는요? 일일이 말대답하지 마라. 처맞고 싶어? 죄송해요. 아무튼 너한테는 한 푼도 안 쓸 생각이야. 애초에 의무교육인데 급식비는 왜 내는 거야? 담임한테 가서 따져봐. 다른 애들은 잘 내는데요. 걔들은 제대로 된 가족이 있으니까 그렇지. 자기 애를 돌보는 건 당연하니까. 전 가족이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바본 줄 알았는데 잘 알아들었구나. 알았으면 꼴도 보기 싫으니까 저리 가라. 네. 새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들은 후 어쩔 수 없이 엄마에게 급식비 이야기를 하자 극된 후 넌 태어나지 말았어야 해! 라며 혼만 났습니다. 일단은 엄마가 계속해서 내주시기로 했지만 그건 절대 저를 위함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였기 때문입니다. 엄마와 새아버지는 제가 무슨 말만 하면 건방지다라며 때릴 때도 있어서 맞는 게 싫었던 저는 항상 숨을 죽이며 부모님의 비위를 맞추고자 노력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최소한의 음식과 옷은 챙겨주셨기 때문에 언제부턴가는 저도 포기하고 그 이상은 바라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평범하게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취직만 되면 자립도 하고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중학교 3학년이 되던 어느 날 엄마에게서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엄마,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 연락? 뭔데? 곧 진로 설명회가 있대. 설명회 후엔 부모님 면담이 있는데 면담 가능한 날짜를 알려달래. 진로 설명회? 난 그런 거 귀찮아. 안 갈래. 내가 왜 소중한 시간을 널 위해 써야 하는데? 그치만 부모님 면담인데. 필요 없으니까 선생님께는 바빠서 못 간다고 말씀드려. 그럼 고등학교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정해도 돼? 뭐? 공립고등학교로 가고 싶어. 잠깐만,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어? 넌 고등학교에 못 가. 뭐? 의무교육은 중학교까지잖아. 고등학교 때부턴 돈이 들고. 잠깐만, 그럼 취직하라는 말이야? 그래. 중졸로 취직은 힘들어. 공부도 더 하고 싶고. 네가 공부? 웃기지 마. 여자가 공부 잘하는 건 다 부질없는 거야. 그치만 난 공부가 좋아. 선생님은 현내 상위 레벨의 고등학교도 갈 수 있을 거라고 하셨어. 아, 그래. 됐고 빨리 일이나 해서 집에 돈이나 좀 갖다 줘. 우리 집 그렇게 가난하지도 않잖아. 아빠랑 엄마 일하고 있고 켄토는 학원도 많이 다니고 있잖아. 너랑 켄토는 비교하면 안 되지. 켄토는 장래가 촉망되는 아이야. 아이에게 투자하는 건 당연한 거지. 나도 엄마 아이잖아. 왜 그렇게 나만 차별하는 건데?
그건 말이지. 네가 너희 아빠를 쏙 빼닮아서 그래. 기분 나빠서 같이 살기도 싫어져. 아빠랑? 얼굴도 얼굴인데 성격까지 똑같아. 어차피 너도 돈 하나 제대로 못 버는 쓰레기겠지. 쓰레기라니. 아빠를 나쁘게 말하지 마. 아빤 병으로 아팠던 몸에도 채찍질까지 해가면서 계속 일만 하셨어. 뭐야, 너 그걸 기억하니? 9살이었는데? 기억하지. 정말 자상한 아빠였는걸.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셨잖아. 그런데 엄마는 매번 아빠를 배신했어.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아빠가 일하는 동안 하야세 씨랑 바람 피웠잖아. 그니까 아빠가 돌아가시자마자 바로 재혼한 거고. 뭐야, 알고 있었네? 언젠가는 너희를 버리려고 했었는데 때마침 죽어준 덕분에 그럴 필요가 없어졌지. 얼마 안 되지만 보험금도 받았고. 최악이야. 아빠는 매일 받는 스트레스로 죽을 만큼 힘들어했다고. 아빠가 죽은 건 다 엄마 탓이야. 어디 마음껏 짓거려봐. 아, 널 걷어야 했던 게 내 유일한 문제였어. 됐어. 이제 엄마한테는 아무것도 안 바랄래. 고등학교도 스스로 갈 거야. 뭐? 안 된다고 말했잖아. 열심히 일해서 집에 돈이나 벌어와. 야간 고등학교에 다닐게. 낮엔 일하면서 수업료도 내가 스스로 벌게. 그럼 됐지? 공부가 그렇게 하고 싶니? 멍청하긴. 뭐 집에 돈만 갖다 준다면야 마음대로 해. 알았어. 아빠가 돌아가신 이유가 과로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제가 어릴 때부터 사이가 안 좋았어요. 엄마는 몸이 약한 아빠에게 항상 돈이 부족하다며 화를 냈고, 아빠가 감기에 걸려도 억지로 직장에 보냈습니다. 절대 월급이 적은 게 아니었는데. 엄마는 고가의 브랜드 물건도 사드리고 도박도 하면서 쓸데없는 곳에 돈을 마구 낭비했습니다. 저도 제대로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빠가 저를 공원에 자주 데려가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런 아빠를 정말 좋아했기 때문에 엄마의 그런 잔소리가 너무 화가 나고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중학교를 졸업한 후 낮에는 편의점 알바를 하고 밤에는 학교에 가는 생활을 했습니다. 엄마의 말대로 집세 대신 약간의 돈도 집에 갖다 줬고 남은 돈은 저금해서 대학에 가기 위한 돈을 모았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짜증나는 애 한 명 오네. 쟨 진짜 도움도 안 되는 쓰레기야. 라는 욕을 들어야 했고 가끔은 좌절감에 죽고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모에게 지지 말자고 이를 악물고 열심히 버텼습니다. 그렇게 저는 4년에 걸쳐 야간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학자금 대출을 받아 대학에 입학했고 저금한 돈으로 자취도 시작했습니다. 집을 나올 때도 부모님은 저를 무시했고 그 후로는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없어지니 내 존재를 잊은 건지 연락을 하는 게 귀찮은 건지 돈을 요구하는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드디어 지옥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만끽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흘러 저는 대학 졸업 후 취업을 했고 결혼도 해서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남편은 대학에서 만난 친구로 아빠처럼 정말 다정한 사람입니다. 1살 된 딸은 너무 귀여웠고 같이 있으면 모든 피로가 싹 달아났습니다. 친정의 존재를 잊고 살 정도로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엄마에게 돈 좀 달라는 뻔한 연락이 왔습니다. 츠구미, 잘 지내니? 엄마야, 오랜만이구나. 엄마? 나 같은 건 잊고 사는 줄 알았는데? 무슨 일이야? 내가 널 어떻게 잊겠어. 내 하나뿐인 딸인데. 뭐? 그때는 정말 미안했어. 내가 어떻게 됐었나 봐. 입에 침이나 바르지? 제발 엄마 말 좀 들어줘. 그때는 아빠한테 세뇌를 당해서 널 소홀히 대했던 거야. 엄마가 잘못했어. 재혼으로 만난 가족보다도 원래 가족인 널 더 소중히 아껴줬어야 했는데. 재혼이든 원래 가족이든 이러는 이유가 뭐야? 난 이제 당신들이랑 연 끊기로 결심했어. 대학에 들어오고부터 연락 한 번 없더니 갑자기 무슨 일이야? 츠구미는 혼자서도 잘 해낼 거라고 믿고 있어서 연락을 안 했던 거야. 실제로도 엄마 도움 없이 잘해왔잖아. 뭐 태어나서 한 번도 엄마 도움을 받아본 적이 없긴 없었지. 그래서 용건이 뭔데? 빨리 말해. 그게 있지. 지금 돈이 없어서 그러는데 돈 좀 보내줄래? 뭐 그럴 줄 알았어. 이건 그냥 물어보는 건데 왜 돈이 없어? 너희 아빠가 정년이 돼서 회사를 나왔거든. 지금 수입이 없어. 켄토도 집에 틀어박혀서 일도 안 해. 그니까 나보고 당신들을 도우라 이거야?
맞아. 역시 추구미는 눈치가 빠르구나. 다행이다. 널 낳은 건 참 잘한 일 같아. 응, 다행이야. 여전히 쓰레기라서. 뭐? 왜 내가 엄마 가족을 도와줘야 하는데? 그리고 엄마도 원래 이랬었잖아. 나도 나이가 드니까 힘들어져서 그만뒀어. 그리고 키워준 부모한테 효도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나한테 쓴 돈은 아빠의 유종연금이었잖아. 그건 그렇긴 한데 그래도 키워줬잖아. 매일 욕질 아니면 무시만 한 주제. 대체 뭐가 세뇌였다는 거야? 장난해? 너 자꾸 그럴래? 엄마도 엄청 힘들었다고. 그리고 너도 지금 혼자 살잖아. 혼자 살면 외롭지 않니? 나 벌써 결혼해서 아이도 있어. 뭐? 그래? 왜 말을 안 했어? 가족도 아닌 사람한테 그런 말을 왜 해? 우린 가족이잖아. 귀여운 우리 손주도 만나보고 싶구나. 절대 안 돼. 나랑 당신은 남남이야. 나한테 가족은 지금 남편이랑 죽은 아빠밖에 없어. 널 낳은 건 나야. 그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아. 저기 제발 부탁 좀 할게. 켄토도 아빠도 한번 화가 나면 걷잡을 수가 없어. 벽에 구멍이 엄청 생겼어. 언젠가 엄마도 이 둘한테 맞아 죽을지도 몰라. 아, 그래? 엄마도 우리 아빠를 죽였잖아. 그렇게 죽는다고 해도 어쩔 수 없지. 너희 아빠 내가 죽인 게 날 버리고 그 가족을 선택했잖아. 자업자득이지. 정말 미안해. 반성하고 있어. 제발 부탁이니 나 좀 살려줘. 난 엄마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더 말해봤자 시간 낭비야. 이제 2번 다시 연락하지 마. 잠깐만. 적어도 한 달에 10만 엔이라도 보내줘. 부탁할게. 10만 엔이라도? 웃기지 마. 1엔도 아까우니까. 그럼 잘 살아. 추구미, 잠깐만. 난 네가 살고 있는 주소도 모르는데 이제 엄마는 어떡하면 좋으니? 제발 답장 좀 줘. 추구미. 그 후 곧바로 엄마의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좀 더 빨리 차단해둘 걸 싶었지만 그동안 속에 쌓인 말을 다 쏟아냈더니 속은 시원합니다. 이것도 나름 좋은 방법 같았습니다. 돈과 사랑을 들여 키워낸 동생이 아무것도 못하는 히키코모리가 되자 엄마와 새아빠도 분명 마음이 초조해진 거겠죠. 그도 그럴 것이 돈 잘 버는 아들로 키워서 노후를 풍족하게 보낼 계획이었으니까요. 예전부터 새아빠는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이었으니 그 분풀이를 엄마에게 하는 거겠죠. 엄마가 말한 대로 이대로 방치하면 정말 최악의 상황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엄마를 도울 마음이 추호도 없습니다. 그 일 이후 엄마의 연락도 안 오고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남편 그리고 귀여운 딸과 함께 지금의 행복한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내 이름은 기쿠타 요시이치. 지극히 평범한 회사원이다. 이번엔 나와 아내 사이에서 아이를 두고 벌인 진흙탕 싸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아내 아카네와 결혼한 건 내가 26살 무렵이었고 아내는 당시 24살이었다. 흔히 말하는 혼전 임신 결혼이었고 게다가 태어날 아기는 딸 쌍둥이였다. 첫째 마유코와 둘째 마유카는 쌍둥이답게 얼굴도 똑같았다. 하지만 성격은 정반대였다. 우선 첫째 마유코는 엄마, 이거 봐. 버리고 와. 야생의 아이라고 해야 할까? 정말 활동적인 성격으로 벌레도 자주 잡아와서 기르는 아이였다. 둘째 마유카는 성격이 얌전하고 책 읽기를 좋아하며 부모님 말씀도 잘 듣는 아이였다. 아이들은 10살이 됐지만 타고난 성격은 그대로였다. 여전히 정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마요코는 더욱 알가닥이 되어 체육은 잘했지만 공부는 못했다. 게다가 가끔씩 남자애랑 싸워서 불려가는 일도 자주 있었다. 마유카는 우수한 성적에 선생님도 놀랄 만큼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됐다.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고 현재 배우고 있는 피아노에도 재능을 발휘하고 있다. 하지만 아빠인 내 눈엔 둘 다 귀여운 내 딸이었고 차별 없이 두 사람을 똑같이 사랑했다. 딸들도 서로 성격은 달랐지만 사이는 좋았다. 하지만 우리 부부 사이는
나 왔어. 오늘은 일찍 왔네. 저녁은 알아서 차려 먹어. 마음이 서로 식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뭐 결혼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으니. 이렇게 평범하지만 나름 행복한 생활을 보내고 있었는데 우리 가족에게 위기 상황이 닥쳐왔다. 회사가 부도라고? 게다가 사장이 야반도주를 해서 퇴직금도 없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무직이 되고 만 것이다. 아내도 전업주부였기 때문에 수입원은 완전히 끊기고 말았다. 당시 나는 나이도 많았기 때문에 이직을 하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했다. 어느 정도 저축한 돈은 있었지만 안심할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정말 조마조마했다. 하지만 꼭 직장을 다시 구해서 우리 가족을 책임질 테니까 나 좀 도와줘. 그래.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 힘을 내보기로 했다. 하지만 아내의 어두워진 얼굴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못했다. 그렇게 내가 이직을 위해 열심히 노력을 하던 어느 날 조금 늦게 집에 왔는데 여보, 이게 대체 뭐야? 전화 좀 받아봐. 미안해요. 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없긴 왜 없어? 내 마음이 어떤지는 이미 알고 있잖아. 이미 다 작성된 이혼 서류가 책상 위에 있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도망가는 건 좀 그렇지. 나도 알아. 내가 잘못한 거. 나도 아는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어. 지금 생활이? 그래.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이런 생활 난 더는 못해. 당신 고생시킨 거 그건 정말 미안해. 이혼을 당한다고 해도 할 말이 없어. 그래도 최소한 얼굴을 마주보고 이야기하는 성의는 보여야지. 그런다고 당신이 바로 승낙해줄까? 그건 그냥 시간 낭비야. 알았어. 100번 양보해서 그건 그렇다 치자. 근데 저금 통장까지 다 가지고 갔잖아. 혹시나 해서 찾아봤는데 집에 없더라. 맞아. 내가 가지고 나왔어. 이건 내가 가져도 되잖아. 집은 그대로 당신이 가지면 되니까. 당분간 쓸 생활비로 이 정도 돈은 나 줘도 괜찮잖아. 그런 부분을 서로 이야기하는 게 이혼 아니야?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제일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데 왜 방에 마유코 혼자만 자고 있는 거야? 마유카는 어딨어? 걱정하지 마. 마유카는 나랑 같이 있으니까. 그게 무슨 말이야? 아이를 데리고 나가는 게 흔한 일이긴 하지만 쌍둥이 중 하나만 데리고 나가는 건 들어본 적도 없어. 2명 다 기를 자신이 없었어. 그리고 당신도 친권을 원하잖아. 당연하지. 그니까 공평하게 한 명씩 나누자 이 말이야. 그 말 진심이야? 당신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 그 이후에도 이야기를 하기 위해 몇 번이나 연락을 해봤지만 모두 차단당했고 결국 행방불명이 됐다. 처가에도 연락을 해봤지만 장인 장모님도 모른다고 하셨다. 경찰에도 신고했지만 그다지 의미는 없어 보였다. 흥신소에 부탁해서 찾을 생각도 해봤지만 실직 중인 내게 그럴 여유 따위는 없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이 일에 많은 상처를 받은 건 아빠, 마요카는? 엄마는? 어디 간 거야? 내가 싫어진 거야? 내 곁에 남겨진 마요코였다. 당연하게도 마요코는 엄마를 좋아했고 정반대 성격임에도 둘째 마요카와도 사이가 좋았다. 그래서 더욱 혼자만 남겨진 마요코는 많은 상처를 받았다. 미안하구나. 지금은 힘들지만 아빠가 꼭 찾아올게. 아무 힘이 없던 나는 이런 애매한 약속밖엔 할 수 없었다. 그렇게 4년이란 시간이 흘러 나는 40살, 딸은 14살이 되었다. 아직까지 전 부인에게선 연락이 단 한 번도 오지 않았고 여전히 행방불명 상태다. 나는 지금까지 살던 집을 팔아 생활비를 충당했고 새 직장의 업무도 익혀나가며 내 나름대로 생활을 꾸려나가고 있었다. 딸 마유코도 열심히 집안일을 도와줬고 지금은 나보다 집안일을 더 잘한다. 장인 장모님도 최소한의 속죄의 뜻으로 나를 여러모로 도와주고 계신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도와준 덕분에 아무 탈 없이 싱글 파더의 생활을 해올 수 있었다. 게다가 마유코의 성장 역시 놀라웠다. 여전히 활기차고 건강했으며 학교 성적도 현저히 좋아졌다. 게다가 동아리 활동으로 시작한 수영에서도 재능을 꽃피웠다. 큰 대회에서 우승을 해서 잡지 인터뷰도 실렸을 정도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다시 행복한 생활을 되찾게 된 지금 나의 옛 친구인 스즈키에게 이런 나쁜 소식을 듣게 될 줄이야. 야, 지금 시간 괜찮아? 중요하게 할 말이 있는데. 괜찮아, 무슨 일이야? 요즘 아카네랑 연락해? 아니, 전에도 말했지만 집을 나간 이후로 그대로 행방불명됐어. 그랬군. 무슨 일 있어? 갑자기 전 부인 이야기는 왜? 사실 전에 회사 일로 지방 출장을 갔었는데 거기서 마유카랑 닮은 사람을 봤거든. 진짜야? 지나가면서 본 거라 확실하진 않은데 근데 마유카랑 엄청 닮았더라고. 그래서 혹시나 해서. 어때 보였어? 그게 말이지. 나이 많고 까져 보이는 애들이랑 같이 있었어. 딱 보기에도 양아치 같은 남녀 몇 명이랑 같이. 진짜로? 그 마유카가 말이야? 솔직히 말하면 마유카를 닮은 그 여자애도 좀 까져 보였어. 양아치 같이. 그래서 더 헷갈리더라고. 만약 내 말이 틀린 거면 미안해. 아니야, 알려줘서 고마워. 뭐 까졌다고 단정하는 것도 좋은 건 아니지만 난 마유카 어렸을 때 모습을 알잖아. 그래서 더 상상이 안 가더라고. 나도 그래. 어떻게 해서든 찾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사실은 슬슬 본격적으로 찾아볼 생각이긴 했어. 그 여자애를 봤던 장소 좀 자세히 알려줘. 이렇게 나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마유카의 단서를 찾았다.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니 다시 한 번 더 전 부인과 딸을 찾아야겠다는 결심이 들었다. 친구의 말을 들어보니 아무래도 마유카가 비뚤어진 것 같았다. 사춘기라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왠지 모를 나쁜 예감이 자꾸 엄습해왔다. 일단 괜찮은 흥신소를 찾아서 연락했다. 친구에게 들은 정보를 알려주고 조사를 의뢰했다. 마유코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고 찾을 거라 얘기하자. 꼭 찾아줘. 왠지 나쁜 예감이 들어. 어엿한 쌍둥이 중 한 사람이 그런 말을 하니 뭔가 신빙성 있게 느껴졌다. 근데 조사를 시작한 지 며칠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전 부인에게서 연락이 왔다.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오랜만이라고? 나한테 그런 짓을 해놓고 넌 그런 황당한 인사가 나와? 그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자. 이번엔 당신한테 좋은 제안을 하려고 연락한 거야. 좋은 제안? 마유카를 보낼 테니까 마유코는 나 줘. 뭐? 그게 무슨 말이야? 그니까 마유코랑 마유카를 바꾸자는 말이야. 지금 나 놀리는 거야? 그게 아니면 너 술 먹은 거야? 그런 거 아니야. 나 지금 진지해. 제정신으로 그런 헛소리를 하다니. 좋은 거 아니야? 당신도 마유카랑 만나고 싶잖아. 그럼 두 사람 다 내가 키울게. 그치만 나도 아직은 애들이랑 같이 살고 싶어. 야,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고는 있어? 마유코도 데려가서 두 사람 다 키우고 싶다면 몰라도 바꾸자고? 너 지금 제정신 아니야. 그치만 마유카는 내가 감당을 못하겠는걸? 마유카가? 역시 스즈키가 본 게 진짜 마유카였구만. 뭐? 스즈키 씨가 마유카를 만났대? 지나가다 우연히 봤다나 봐. 질 나쁜 애들이랑 같이 있었다고 하더라. 그래, 요즘은 집에도 잘 안 들어와. 그에 비해서 마유코는 요즘 열심히 노력하고 있던 것 같던데. 우연히 잡지 인터뷰를 봤거든. 대충 짐작하고는 있었지만 넌 키우기 쉬운 아이만 데려가고 싶어 하는구나. 그니까 어렸을 땐 마유카를 데려가고 지금은 마유코로 바꾸고 싶어 하지. 엄마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부끄러운 줄 알아. 당연히도 나는 이 이야기에 열이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엄마 밑에서 자란다면 누구라도 비뚤어지고 싶어질 것이다. 나는 전 부인의 말을 모두 무시했고 흥신소에 조사를 계속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드디어 두 사람의 거처를 알아냈다. 그리고 몇 주 후. 오랜만이야, 아카네. 말도 없이 전 부인을 만나러 갔다. 그렇게 카페로 장소를 옮겨 곧바로 내 용건에 대해 말했다. 용건은 딱 하나야. 마유카를 돌려줘. 물론 마유코를 너한테 보낼 생각은 없어. 하지만 전 부인은 갑자기 그런 말을 하면 어떡해. 우리 천천히 이야기 좀 하자. 말도 없이 집을 나가버린 주제에 이런 말은 잘도 하는군. 그녀의 이런 반응에 나는 전 부인과 이야기하기를 포기했다. 그렇군. 그렇다면
널 학대죄로 신고해주지. 그렇다. 사실 아카네는 다른 남자와 함께 도망간 것이었다. 이렇게 마요카는 갑자기 생판 모르는 남자와 함께 살게 되었다. 게다가 이 남자는 제대로 일도 하지 않고 여기저기 놀러만 다니는 형편없는 사람이었다. 게다가 아카네도 그 남자를 따라 서서히 타락적인 생활을 한 듯했다. 아직 초등학생이었던 마유카를 거의 방치하듯 했고 옷은커녕 먹을 음식마저 부족했던 나날이 이어졌다고 한다. 마유카와 어울리는 사람들이 비록 불량하긴 해도 마유카를 여러모로 잘 챙겨줬고 그 덕분에 어찌어찌 굶지 않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고 한다. 나는 그 일에 대해 말하며 아내를 추궁했다. 그런 거 아니야. 근데 당신 왜 그렇게 자세히 알고 있는 거야? 좀 이상한데? 실제로 탐정이 조사한 내용만으로 이렇게 자세한 사정까진 알 수 없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카페 문이 열렸다. 마유카! 거기다 마유코까지! 문을 열고 들어온 건 마유코와 마유카였다. 사실은 두 사람의 거처를 알게 됐을 때 전 부인보다는 가장 먼저 마유카의 마음을 알고 싶었다. 그래서 마유코에게 부탁해 동생의 이야기를 듣고 오라고 했던 것이다. 지금쯤 마유카는 어른이란 존재에 큰 혐오를 느끼고 있을지도. 아빠인 나도 예외는 아니었다. 하지만 옛날부터 사이가 좋았던 쌍둥이 언니라면 속마음을 이야기할 거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렇게 자매끼리 먼저 만나게 해서 집을 나간 후에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덕분에 마유카를 데리고 올 모든 준비도 마칠 수 있었다. 마유카는 엄마에게 최후의 발언을 하기 위해 여기 온 것이다. 난 당신을 따라오고부터 쭉 지옥이었어. 당신도 그 남자도 두 번 다시 보기 싫어. 그리고 나는 아카네와 그 남자를 학대죄로 신고했다. 탐정이 조사한 정보도 있었고 무엇보다 당사자의 증언이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은 무사히 체포되었다. 나는 약속대로 마요카를 데려왔다. 내게 마음을 열어주기까진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건 상관없다. 드디어 내 딸을 되찾았기 때문이다. 난 이걸로 충분하다. 내 이름은 사치유즈 하나요. 나이는 32살. 가족으로는 결혼 5년 차인 남편 소라오가 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한 편이었고 어렸을 때부터 건강 때문에 힘든 일이 많았다. 건강 문제로 연애할 기회도 거의 없었는데 7년 전 공통 친구인 리오의 초대로 참가한 바비큐 파티에서 소라오를 처음 만났고 2년간의 만남을 이어오다 결혼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남편은 내가 병약한 체질이라는 걸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어찌 보면 모든 일에 크게 고민하지 않는다고나 할까.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뭘 잘못하거나 해도 뭐 다 그럴 수 있지. 그렇게 말해주는 모습에 마음이 끌렸고 결혼까지 결심하게 되었다. 가끔은 사람이 좀 게을러 보일 때도 있지만 그래도 우린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왔었는데 우리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쉽게 무너질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었다. 소라오가 가장 못하는 것은 바로 거짓말하기였다. 남편은 그때그때 기분이나 분위기에 따라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라 내 남편을 나쁘게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세 발짝만 걸으면 앞서 있었던 일은 깨끗하게 잊어버리는 타입이라 거짓말을 하려고 해도 앞뒤가 들어맞지 않아서 할 수가 없는 사람이다. 그런 남편이 언제부터인가 귀가 시간이 늦어지는 날이 많아졌고 아침에 오늘도 늦어? 라고 물어보면 저녁 8시부터 회의가 있어서 늦을 거야. 그렇게 말해놓고는 저녁 10시가 넘어서 집에 왔을 때에는 고주망태가 되어 있었다. 대체 몇 시부터 마신 거야? 그렇게 물어봤더니 6시부터 마시기 시작했어. 나 속이 너무 안 좋아. 그러는 거다. 그거 말고도 휴일 출근이라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양복 차림으로 나간 사람이 집에 올 때는 사복 차림이었던 적도 있었다. 그때는 회사에 양복을 벗어두고 왔다느니 얼렁뚱땅 넘기려고 했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는 양복이 없어졌다고 난리였다.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수상해. 혹시 다른 여자가 생겼나? 만약 진짜 그런 거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혼. 그럼 난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그날도 역시 늦도록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며 친구한테라도 털어놓고 조언을 구해야 하나 어째야 하나 고민하고 있던 그날 밤 기어이 결정적인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
나 앞으로 집에 안 들어갈 거야. 뭐? 당신 지금 어디야? 내 와이프랑 같이 집에 있지. 당신 와이프는 나잖아. 넌 그냥 밥 해주는 밥순이지. 혹시 지금 술 취했어? 전화를 걸어봤지만 남편은 받지 않았다. 대신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남편의 불륜 상대였다. 안녕하세요. 저는 쿠스미라고 해요. 소라피 부인이시죠? 소라피요? 소라우 애칭이에요. 그래요? 근데 누구세요? 모르겠어요? 남편의 불륜 상대이신가요? 뭐야? 난 부인이고 넌 불륜녀다. 그 얘기가 하고 싶은 건가? 소라피 마음속에 있는 와이프가 누군지 알아? 바로 나야. 남편은 지금 그쪽하고 같이 있는 건가요? 내 무릎 베개 베고 새근새근 자고 있어요. 그렇군요. 두 사람이 만나기 시작한 건 반년 정도 전부터인가요? 어쩜 그렇게 쪽집게처럼 맞추지? 남편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느껴졌던 게 그 즈음이라서. 그럼 눈치채고도 가만히 있었던 거야? 대박이네. 나라면 못 참고 당장 추궁을 했을 텐데 대단하다. 내 착각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었으니까. 그러길 바랐던 건 아니고? 그랬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를 어쩌나? 소라피는 내가 더 좋다는데 그런 의미에서 소라피를 좀 놔주면 안 될까? 마치 내가 그 사람을 올가매고 있기라도 하는 것처럼 말하네요. 그럼 아니야? 소라피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 갈수록 해골처럼 뼈만 남아가는 당신한테 여자로서의 매력을 못 느끼겠대. 그러니까 결혼한 지 5년이나 됐는데도 애가 없는 거 아니야. 이쯤 되면 여자로서는 끝인 거 아니야? 그쪽에서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충분히 알았어요. 하지만 아직 남편한테 직접적으로 아무 말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둘 사이를 못 믿겠다는 거야? 이제 좀 믿겠어? 원한다면 다른 사진도 보내줄 수 있는데. 네, 아직 잘 믿기지 않는데 다른 사진도 좀 보내주시겠어요? 와, 생각보다 강적이네. 기다려. 내가 아예 앨범을 만들어서 보내줄 테니까. 쿠스미라는 여자는 정말로 앨범을 만들어서 있는 거 없는 거 할 것 없이 가리지 않고 대량의 사진을 보내왔다. 만난 지 반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300장도 넘는 사진이라니. 이제 좀 감이 오지?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고 쿨하게 이혼 부탁해요. 그 여자가 보내온 사진은 내게 고통을 확인하는 거 외에 다른 아무 의미도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보지 않고 무시할 수도 없었다. 시간순으로 사진을 보다 보니 남편과 쿠스미 씨 외에 남편의 회사 동료들이 등장하는 사진이 꽤 여러 장 있었다. 게다가 같은 사원증을 목에 걸고 있었기 때문에 쿠스미 씨가 남편과 같은 회사 사람이란 걸 쉽게 추측할 수 있었다. 남편이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외출한 날짜의 사진들이 무수히 눈에 들어왔다. 나는 결혼 후에도 정사원으로 계속 회사를 다니면서 집안일에 서툰 남편을 배려해서 지금껏 거의 모든 일을 내가 도맡아 해왔고 아늑한 집안을 만들려고 노력해왔는데 그런 나를 그저 밥순이로 생각하고 있었다니. 그것도 모자라 젊은 여자랑 바람까지 피우다니. 멍하니 사진을 응시하며 우두커니 앉아있기를 6시간.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어느덧 아침이 되어 있었다. 나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고 볼품없이 느껴져서 괴로웠다. 누구에게 말이라도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다. 결국 우리 두 사람을 만나게 해준 친구인 리오에게 전화를 걸었다. 소라우한테 다른 여자가 생긴 것 같아. 뭐? 소라우가? 같은 회사에 있는 쿠스미라는 여자래. 소라우가 그렇게 말했어? 그건 아닌데 쿠스미라는 여자한테서 연락이 왔었어. 나보고 쿨하게 이혼하래. 둘이 찍은 사진을 아예 앨범으로 만들어서 보냈더라. 불륜 상대의 부인한테 증거 사진을 자진해서 보냈다고? 그 여자 머리가 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네 입장에서는 증거 사진을 모을 수고를 덜었으니까 고마운 일이긴 한데 소라우 그 자식은 뭐래? 나보고 밥순이라면서 이제 집에 안 오겠대. 나쁜 자식이네. 리오, 나 이제 어떡하지? 넌 어떻게 하고 싶은데? 소라우랑 다시 잘해보고 싶어? 아니, 그건 힘들 것 같아. 난 그 사람이 바보 같을 정도로 솔직한 모습이 좋았어. 근데 그건 내가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좋아할 수 있는 모습이잖아. 나도 네 생각에 동의해. 나 혼자서도 괜찮을까? 소라우 빈자리가 너무 크면 어쩌지? 그 반대 아닐까? 하지만 소라우한테는 벌써 다른 사람이 있잖아. 그 자식은 널 만나고 나서 달라졌어. 본인도 그걸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리오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을 때 소라우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혹시 미안하다고 말하려는 걸까? 그런 얄팍한 기대를 하면서 전화를 받았다. 내 짐들 하나도 남기지 말고 상자에 담아서 지금 보내는 주소로 택배 좀 붙여. 내가 컬렉션으로 모은 건 깨지지 않게 잘 포장하고 옷은 다서 버릴 건 버리고 입을 만한 것만 네가 와서 해.
그 전화로 이혼 결심을 굳힌 나는 곧바로 코스미 씨에게 연락을 했다. 보내주신 사진 잘 받았어요. 이혼할 거예요. 어머, 대박. 의외로 얘기가 잘 통하네. 이 집도 해약할 거고 나도 오늘 안에 짐 챙겨서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짐 있으면 내일 찾으러 오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전하세요. 오케이, 그렇게 할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을게요. 하필이면 왜 그 사람이었어요? 코스미 씨는 아직 젊은데 하필 왜 유부남을... 저요? 반짝반짝 빛나는 21살이에요. 그 사람은 33살이에요. 띠동갑 아닌가요? 그게 뭐 어땠어요? 능력 있고 월급도 많이 받고. 능력이... 그 사람 회사에서 능력 있나 보네요. 어머, 세상에. 그게 부인이란 사람이 할 소린가? 집에서 그 사람 하는 행동을 보면 그렇게 유능할 것 같지 않아서요. 일할 때랑 집에서 있을 때랑은 완전 다른 거 아닌가? 설마 아줌마는 집에서도 회사에서처럼 빡세게 뭘 해야 한다는 주의? 그러니까 남자가 실직을 내지.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이혼 서류는 기입해서 집에 두고 갈 테니까 그 사람한테 가져다 접수하라고 전해주세요. 내일 날 밝자마자 가지러 갈 테니까 걱정 마요. 이렇게 빨리 빠져줘서 고마워요. 나는 짐을 챙겨서 그 집을 나왔다. 이 집은 남편 이름으로 계약한 집이었기 때문에 가구며 가전도구며 알아서 하라고 그냥 내버려두고 몸만 나왔다. 관리회사에 퇴거한다는 연락을 하고 나는 몇 정거장 떨어진 친정으로 향했다. 부모님께 사정을 얘기하고 당분간 친정에서 지내게 해달라는 부탁을 드렸다. 얼마 후 리오가 우리 집으로 나를 찾아왔는데 그런 놈하고 만나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며 머리까지 숙이면서 사과를 했다. 위자료 문제는 나한테 맡겨. 내가 그 자식 숨겨둔 비상금까지 다 탈탈 털게 만들 거야. 리오는 그렇게 말하고는 자기가 잘 아는 변호사를 소개해 주었고 코스미 씨한테서 받은 증거 사진을 변호사에게 보여주며 맞벌이이면서도 집안일은 모두 나 혼자 해왔던 거며 인격 모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폭언을 한 것까지 내 대신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얘기를 다 들은 변호사가 이런 내용이라면 충분한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을 거라고 말했다. 나는 소라오가 살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코스미 씨의 집 주소를 변호사에 알려줬고 소송에 필요한 서류는 그쪽으로 보내줄 것을 부탁했다. 변호사에게 전해들은 바에 의하면 위자료 청구를 받은 소라오와 코스미 씨는 항의 전화를 걸어왔다고 하는데 결혼 후 내가 알뜰살뜰 모아왔던 저금을 이혼하면서 재산 분여했기 때문에 소라오에게도 어느 정도의 돈이 있었다. 그 돈이면 위자료로 청구한 금액을 낼 수 있었기 때문에 여유 있는 모습이었다고 한다. 한편 나는 이번 일을 도와준 리오와 가끔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전보다 자주 만났다. 그렇게 시간이 가면서 이혼으로 인해 받았던 상처도 조금씩 아물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반년 후 이봐요, 아줌마. 소라오 좀 어떻게 해주면 안 돼? 코스미 씨? 어떻게 좀 하라니 무슨 일이죠? 제대로 된 소라오를 다시 만들어 놓으라고. 무슨 말인지 통 알아들을 수가 없네요. 당신 전 남편이 나랑 결혼하고 나서 2번이나 감봉됐다고. 알아? 툭하면 지각에 땡땡이. 그러는 바람에 중요 고객을 다른 경쟁사에 뺏기는 일까지 있었다고. 지금까지 그렇게 능력 있던 사람이 갑자기 왜 이러냐고. 그 말을 들은 순간 리오가 전에 했던 말이 이거였구나 하고 그제야 이해가 됐다. 그래서 코스미 씨에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려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건 나하고 그 사람을 둘 다 아는 친구가 했던 말인데요. 그 친구 말에 의하면 소라오는 코스미 씨 말처럼 원래는 게으르고 무책임하고 회사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었대요. 뭐래? 그런 사람 아니었거든?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죠. 그 사람은 나하고 사귀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변했으니까요. 그건 또 뭔 소린데? 들은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워낙 병약한 체질이라서요. 그래서 그랬는지 소라오는 나하고 사귀면서부터 무의식적으로 나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이 그 사람을 조금씩 달라지게 했고 그게 회사 일에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마치 딴 사람이 된 것처럼 성실해지고 열심히 일하고 그러다 보니 인정도 받고 성과도 낼 수 있게 됐다고 들었어요. 그 사람 연봉이 다른 동기들보다 높았던 것도 노력한 만큼 결과를 인정받았었기 때문이고요. 하지만 그 사람은 원래 아침에도 잘 못 일어나고 툭하면 뭘 잊어버리고 시간관념도 없고 일도 대강대강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게 뭐야? 그럼 지금은 내가 있는데 왜 예전처럼 못하는 건데? 쿠스미 씨, 매조는 잘하고 있나요? 당연하지.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서 10분 간격으로 깨우고 갈아입을 옷 챙겨놓고 뭐 잊은 건 없는지 체크하고 저녁에 집에 오면 그날 회사에서 있었던 일 물어보고 들어주고 업무 관련해서 다음날 해야 할 일 반복해서 같이 확인하고 그 사이에 집안일 다 해놓고
그 사람이 샤워하는 동안 안주 준비해서 샤워하고 나오면 차가운 맥주랑 같이 내놓나요? 세상에, 그렇게까지 했었다고? 자잘한 일까지 다 열거하자면 끝도 없지만 지금 말한 거 거의 매일 했던 일이에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사람이 회사에서 조금씩 인정받기 시작했던 거 아닌가 싶은데. 그쪽도 정사원으로 근무했다던데? 네, 맞아요. 미친 거 아니야? 정상이에요. 몸이 좀 약하지만. 난 저런 남자 진절머리 나서 못 살겠어. 돌려줄 테니까 당신이 다시 책임져. 난 못해. 사양할게요. 거부할 권리 없거든? 이게 다 당신이 잘못 길들여서 인간이 덜 된 거 아니냐고. 내가 그 사람한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당신 남편 때문에 그것도 이제 남아있지 않고요. 나는 그 사람과 상관없는 내 인생을 살 거예요. 아 참, 그 사람 옛날 별명이 뭐였는지 알아요? 내가 알게 뭐야? 머리 빈 피망. 뭐야? 완전 불량품이잖아. 제발 부탁이니까 반품 좀 하게 해줘. 그 이후로 전 남편 소라오와 쿠스미 씨는 부부싸움이 마를 날이 없다는 소리도 들리고 이혼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어느 쪽이 위자료를 낼 것인가로 싸움이 일다 보니 이혼하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고 한다. 쿠스미 씨는 유부남을 뺏어서 결혼했다고 회사 사람들 사이에 말이 많다 보니 결혼과 동시에 퇴사를 했기 때문에 수입은 소라오 한 사람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었는데 소라오는 재혼 후 늦잠 자고 지각하고 땡땡이 치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 언제 해고돼도 하나도 이상할 게 없는 위기에 놓여 있었다고 한다. 하나유는 소라오한테 행운을 가져다준 여신이었다고 다들 입을 모아 말했었는데 그걸 모르다니 어리석은 녀석 같으니라고. 리오, 이혼할 땐 많이 힘들었었는데 그때 일은 정말 고마워. 아니야, 앞으로도 또 힘든 일 있음 뭐든 언제든지 들어줄 수 있어. 그럼 필요할 때마다 연락해도 돼? 당연히 되지. 그 이후로 나와 리오는 친구보다 가까운 사이로 발전해가고 있었다. 소라오를 만나기 전부터 리오를 알고 있었는데 그땐 왜 리오의 매력을 몰랐을까? 지금부터라도 늦은 건 아니겠지? 어? 방금 뭐라고 했어? 아니야,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고. 나도 잘 부탁해. 이번에야말로 진짜로 행복해지고 싶다. 에필로그. 하나요, 제발 부탁이야. 나랑 다시 재결합해서 잘해보자. 어? 절대 싫어. 재수 온 붙은 여자 같으니라고. 나의 저주 바이러스를 받아라. 박사님, 고농도의 DQN 바이러스 반응 감지. 시공전송 장치 작동. 응전하라. 예썰. 니시가 봤어? 방금 이상한 데서 무슨 병 같은 게 날라오지 않았어? 몰라 나도. 근데 저 연기는 뭐야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그건 내가 할 소리고. 박사님, 이제 어쩌죠? 괜찮아, 저러다 다시 돌아오겠지 뭐. 그냥 방치하자고요? 우리의 소중한 포이즌 메이커를 망가뜨린 벌이야. 여자들은 정말 무서워. 귀신이야. 나는 초등학교 3학년 메이다. 먹는 걸 정말 좋아하는 아빠, 엄마와 함께 사이좋게 지내고 있다. 잘 먹었습니다. 맛있었어. 진짜 오길 잘했어. 아빠, 생일 축하해요. 이야, 우리 메이 고마워. 메이 가족이다. 헐, 저런 식당에서? 궁상 많네 진짜. 마나미. 안녕하세요. 여기서 밥 먹은 거야? 오늘 아빠 생일이거든. 생일에 이런 거지 같은 식당이라니 불쌍하다. 그치만 아빠가 가고 싶다고 했는걸. 이 식당도 장사를 하긴 하는구나. 거지라서 이런 식당밖에 못 가는 거지. 말이 좀... 저흰 방금 단골 프랑스 요리점에서 밥 먹고 왔거든요. 아, 네. 참 깔끔하고 가게도 큰 데다 엄청 맛있었어. 좋았겠구나. 마나미의 아빠는 유명한 음식 체인점을 경영하는 사장이라서 부자인 듯했다. 얘들아, 이것 좀 봐. 어제 메이 가족이 이런 거지 같은 식당에 갔었대. 사진 찍은 거야? 가난한 가족이라니 너무 재밌잖아. 나도 모르게 찍어버렸지랑. 너희 집 가난하구나.
아니야. 심지어 아빠 생일날 이런 식당을 간 거 있지? 완전 거지래요. 그치만 진짜 맛있었어. 이런 식당이 맛있을 리가 없지. 불쌍해라. 난 이런 데 가기 싫다. 썩은 물 줄 것 같아. 완전 싫어. 아니야. 그리고 메이는 옷도 거지 같은 것만 입고 다니잖아. 근데 이거 엄마가 골라준 건데. 옷에 리본이나 레이스도 없잖아? 난 그런 거 없어도 이 옷이 마음에 들어. 완전 싸구려 같은데? 그 옷 브랜드는 어딘데? 나도 몰라. 노 브랜드? 거지네 거지. 난 그런 옷은 쪽팔려서 못 입을 듯? 그 후 나는 거지라고 놀림을 받으며 매일 마나미에게 무시를 당하며 지냈다. 메이, 그 파일 겁나 구리다. 이거 아빠가 준 거야. 하나도 안 귀엽잖아. 아, 거지라서 공짜로 받은 걸 쓰는 거구나? 너무 불쌍해. 크크. 이것 봐라. 나 새 운동화 샀당. 예쁘다. 메이 신발은 싸구려 같아. 그런 건 어디서 파는 거야? 엄마가 사온 거라 난 잘 몰라. 저거 혹시 떨이 세일 품목 아니야? 얍! 아빠. 미안. 그거 어차피 싸구려잖아? 아니야. 엄마한테 옷 좀 꼬매달라고 해. 거지한텐 그게 딱이지.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식사 초대를 했는데 메이랑 당신도 같이 오래. 우와. 어디로 가는데요? 4번지에 있는 프랑스 요리점이야. 프랑스 요리는 처음이야. 아싸, 너무 기대된다. 어머, 그럼 식사 예절을 연습하고 가야겠네. 괜찮아. 그렇게 격식 차리지 않아도 돼. 미야시타 군이 좀 늦을 것 같다고 먼저 먹고 있으라네. 그래요? 그럼 주문부터 할까요? 메이잖아. 마나미. 어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당신들도 이런 가게에 오시는군요. 네. 저흰 여기 단골인데. 너 거지잖아. 프랑스 요리 엄청 비싼데 괜찮겠어?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메이 가족이 음식값을 낼 수 있으려나? 그것보다 저런 싸구려 옷을 입고 프랑스 요리를 먹으러 오다니. 엄청난 무시를 당했음에도 우리는 식사를 시작했다. 그런데도 마나미 가족은 우릴 계속 거지 취급했다. 맛있다. 야, 그 음식 이 가게에서 제일 싼 거 아냐? 그래? 싼 메뉴만 먹다 집에 돌아갈 생각인가? 거지네 거지야. 저희는 가장 비싼 코스 요리를 시켰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미야시타 군 기다렸어. 메이 많이 컸구나. 에헤헤. 미야시타 씨, 뭘 주문하시겠어요? 그럼 와규 등심 푸알레로? 괜찮네. 그럼 우리도 그걸로. 어머, 그렇게 비싼 걸 시켜도 괜찮으시겠어요? 그러게 거지 주제. 무전 취직하는 거 아니야? 갑자기 비싼 음식이 들어가니 배가 놀라서 배탈이 날지도 몰라. 맞아. 평소에 이런 맛있는 음식은 구경도 못할 테니. 마나미 가족은 미야시타 씨가 오고 나서도 큰 소리로 우리를 계속 무시했다. 하지만 그걸 들은 미야시타 씨의 한마디로 상황은 역전되었다. 참, 늦었지만 생일 축하드립니다, 편집장님. 편집장? 이거 선물입니다. 이야, 고마워. 이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데. 항상 다양한 맛집에 데려가서 밥도 사주시잖아요. 아빠가 미야시타 씨의 기사를 항상 칭찬하세요. 정말요? 판매 순위 1위인 맛집 잡지에 제 기사를 실을 수 있으니 오히려 저야말로 영광입니다. 판매 순위 1위 맛집 잡지라면 혹시 이건데요? 저거 엄청 유명한 잡지잖아. 그치만 저런 거지 같은 식당에서 생일 축하 파티를 했는걸. 그냥 거지잖아. 거지 같은 가게라면 거기야, 말고기가 맛있는 카와모토. 맛집 랭킹 지수 4.6이었던? 부럽네요. 거길 가셨군요.
그렇게 점수가 높은 식당이었어? 유명 미식가들 사이에서도 맛있다고 소문난 집이에요. 계속 가보고 싶어 하셨잖아요, 편집장님. 출판사 후배가 겨우 예약을 잡아줬거든. 진짜 맛있었어요. 좋겠다. 부럽습니다. 엄청 유명한 곳이었군. 그치만 우리 아빠도 사장인걸? 맞아. 유명한 음식 체인점 사장이야. 게다가 메이는 항상 노브랜드에 촌스럽고 싼티나는 옷만 입고 다니잖아. 분명 거짓 맞아. 그치만 우리 엄만 좋은 옷이라고 그랬어. 맞아. 옷 한 벌 한 벌이 다 손수 만든 수제 옷이거든. 백화점에서 파는 옷보다 품질이 더 좋아. 그치? 게다가 그쪽은 요식업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으면서. 뭐. 그런데도 카와모토를 모르시다니 아직 내공이 부족하시군요. 여보, 이제 집에 갈까요? 그러지. 다음엔 그쪽 식당의 리뷰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을 엄청 많이 남겼네. 안 되겠네. 요식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실격이군. 맞아. 메이는 절대 저러면 안 된다. 응. 훗날 미야시타 씨는 정말로 마나미의 아빠가 경영하는 식당에 찾아가서 리뷰 기사를 썼다. 메이 아빠네 잡지에 우리 아빠 식당의 기사가 실린 것 같아. 내공이 턱없이 부족하고 맛이 가격에 비해 떨어진다. 맛을 모르는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 접객 서비스가 좋지 않다. 에? 순 혹평뿐이잖아. 이거 큰일 났네. 이렇게 마나미 아빠의 회사 경영은 힘들어졌고 부자 행세를 하던 마나미도 얌전해졌다. 나를 거지 취급하던 애들도 사라져서 현재는 모두와 잘 지내고 있다. 엄마, 이거 먹고 싶어. 안 돼. 세일 딱지가 붙은 것만 골라. 그 후 슈퍼에서 할인 상품을 사고 있는 마나미네 가족을 자주 목격했지만 그냥 못 본 척하고 있다. 오늘은 어느 식당에 갈 거야? 아는 사람만 안다는 소바 맛집이야. 전부터 엄마가 가보고 싶었던 곳이야. 아싸, 많이 먹고 와야지.